안녕하세요. 엄신 엄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독했던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 엄마가 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굉장히 힘들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가난이라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자랐고 20대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리고 우울증에 늘 시달려서 되게 힘든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돈을 많이 20대 후반에 좀 돈을 많이 벌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 돈마저 다 모으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었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저를 임신했고, 그러니까 혼전 임신을 하셨고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저희 아빠는 외도 밖으로 나돌았고 저희 엄마 말로는 이제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저희 엄마는 집에서 뭐 이렇게 인형 눈도 붙이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형 눈도 붙이고 뭐 스팽글도 달고 제가 옆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놀이처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저희 엄마가 되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셨고,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친할머니네 집도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수시로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무슨 학교를 다니겠다. 저희 할머니 돈을 항상 뜯어갖고 뜯어갖고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용돈을 제대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뭐 문제집 참고서 같은 거, 준비물 같은 거 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기도 했고, 항상 내가 스스로 벌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준비해오라는 문제집을 제대로 챙겨가지 않아서 뭐 선생님한테 맞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전단지,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벼룩시장 같은 거, 그걸 보고 제가 찹쌀떡을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1살 어린 저희 남동생을 데리고 그 찹쌀떡을 팔겠다고 거기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찹쌀떡을 받아다가 이제 서울역 주변에서 이제 막 판 거죠. 팔았는데 저는 별로 판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는 되게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만났던 어떤 약국의 아줌마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찹쌀떡은 안 줘도 되니까 이 돈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그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난 찹쌀떡을 팔려고 한 건데 아줌마는 나한테 이건 괜찮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약간 나를 되게 불쌍한 애 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난 동량을 받으러 다닌 게 아닌데 나는 내 근로소득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근데 내가 또 그걸 받아 나온 거예요. 그 돈을 받아 나오면서 내 자신 되게 처참하더라고요. 되게 초등학교 때였는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막 내가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해보고, 막 그림 카드 사다가 뭐 색칠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주유소에 알바한다고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아예 자퇴를 해버렸어요. 자퇴를 해서 KFC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당 1600원, 1700원의 돈을 받고 닭을 튀겼어요, 맨날. 저희 남동생이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살던, 돈을 벌고 그 생존을 위해서 살던 저희 남동생 지금 되게 잘 됐어요. 잘 돼서 라스베가스에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돼서 지금 억대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생 이 잘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잘 됐잖아요. 이 영상을 찍는 거 보면.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 집 자체도 안 좋아서, 예를 들어 뭐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푸대식 화장실이어서 제 친구들이 예를 들어 집에 이렇게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한테 화장실 공사 중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그렇게 창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많아요. 소재가 되게 많아요. 나 지금 할 말 되게 많은데 이 얘기 해야 되겠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용돈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이 생긴 거예요. 1,000원이 생기면은 그 돈을 가지고 동생이랑 막 되게 의논을 해요. 이걸로 뭐를 사 먹으면 제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밤에 슈퍼에 가서 사옵니다. 사오는데 제일 큰 봉지에 들은 거 위주로 사오라는 우리가 서로 미션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그때 자주 사 먹었던 양파링 제일 큰 봉지에 들은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칸초 이런 거 초콜릿 먹고 싶잖아요. 우리 또 어리니까. 그래서 칸초를 사오면 그 겉에 과자만 맨날 긁어갖고 먹고 그 초콜릿만 이렇게 남겨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막 녹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빼빼로가 이렇게 길쭉하면은 초콜릿만 다 긁어 먹은 다음에 과자 나중에 먹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를 되게 좋아해서 초코파이를 초코빵 부분만 이렇게 먹고 나중에 마시멜로만 남겨놓고 이렇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독립을 한 거예요. 집에. 그래서 20살 바로 이제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왔고, 집에서 나와서 이제 뭐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그때 돈이 급해가지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죠.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고 월세를 항상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옥탑방에도 살아보고, 싼 거를 찾다 보니까 옥탑방에도 살아보고 반지하에도 살아보고, 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시피 한 적도 있고, 저는 항상 되게 안전한 보금자리에 대한 그 욕망이 그때 크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내 집을 사자라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모델을 하고 뭐 가수 활동하고 하면서 돈을 좀 벌기도 했는데 다 버는 족족 다 썼어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적성이 아닌데 뭐 춤 노래 뭐 이런 것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일을 하자니 내가 되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맨날 술을 마신 거예요. 맨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고 다 쓴 거죠.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했는데 그때 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한 연매출 10억까지도 찍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인터넷 쇼핑 중독자였는데, 내가 그 중독자였던 마인드로 쇼핑몰을 하니까 되게 이게 제가 노하우가 보이고, 또 제가 되게 하나 꽂히면은 막 파는 성격인데, 그게 좀 제가 그 당시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매출 10억까지 달성을 했고, 돈을 좀 벌었을 때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게 전환을 하긴 했는데, 제가 남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저희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는 저랑 남편이랑 4,500만 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결혼을 하고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당시에 4,500만 원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고,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월세로 가자. 차라리 월세를 좀 더 많이, 자기가 지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그냥 좀 더 좋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저를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나는 우리 집 돈 모아서 어떻게든 우리 집을 사는 게 좋다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껴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그 돈에서 또 모아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저희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집을 살 때 되게 기준이, 너무 저는 그 집에 대한 그 안전과 그런 행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내가 평생 살아도 좋을 집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도 옆에 있고, 이렇게 운동을 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 굉장히 편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그때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골랐더니 굉장히, 그리고 또 그 집 자체도 굉장히 그 동네가 아늑하고,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아늑하고 그런 기준으로 골랐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샀던 그 집이 지금 이제 2배가 넘게, 그때 이제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쯤에 그때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2배가 넘게 이제 가격이 오른 거죠.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기 2년 전부터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습관성 유산으로 너무 고생을 심하게 해서 이제 한 6번 정도 유산을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애가 유산이 되는 것 같아서 일을 다 그만두고 제가 진짜 베란다 텃밭에만 매달려서 제가 그때 2년, 그리고 애 낳고 2년 해서 5년 해서 지금 7년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남편이 그래도 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서 이제 저희 남편도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만두게 된 게 이제 너무 남편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저도 이제 너무 도움이 필요한데 친정이랑 그런 시댁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도우미를 고용해도 다 그만두고 가버리니까 도저히 나는 막 안면마비가 오고 내가 애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예민한 기질의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를 또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뭐 거의 거의 제대로 뭐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같이 이제 도와주게 됐는데, 그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저는 이제 남편이 꿈을 찾아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남편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제가 돈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지금 돈도 없고, 그리고 남편 너무 불안해하고 막, 그게 막 다 세포의 그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난해서 힘들 때 그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그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그때 운명 같은 책을 만났어요. 그때 만난 책이 토니 로빈스의 머니. 그 책을, 이만한 그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읽고,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지금 열심히 말했더니. 키티컵 귀엽죠?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제가 적금 모아놓은 게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제가 또 그 당시에 김유라 작가님의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그 책을 그때 읽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생전 금융을 뭐 복리 이런 것도 모르던 그냥 여자였는데, 경제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너무 급하니까 공부를 그때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그때 부동산 투자도 갑자기 하게 하고, 주식 투자도 갑자기.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일을 그만뒀으니까 되게 중요한 돈이잖아요. 그거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읽고서 제가 저희 아파트 주변에 되게 작은 소형, 되게 작은, 진짜 싸게 거래되는 되게 인기가 없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산 거예요. 사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월세를 놓고 그거로 이제 생활비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 돈 갖고는 좀 모자르더라고요. 모자라서 이제 뭐 정말 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은 늘어났는데 좀 또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매달리게 된 거죠.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잘하는 사람들의 책만 골라서 읽은 거예요. 일부러 주식 대가들의 책만. 왜냐면 나는 양보다 지금 질로 가야 된다. 지금 난 육아서도 읽어야 되고, 왜냐면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애 잘 키우는 게 일단 첫 번째. 왜냐면은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육아를 잘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돈에서 이제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은데 그건 다 레버리지로 생각하고, 이건 이대로 두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대가들의 책을 배우면서 이제 또 주식 부동산 수익이 나면 또 주식에 넣고 막 하면서 제가 주식을 했는데, 이제 꾸준한 수익이 나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푼돈으로 시작했으니까 되게 많은 경험을 해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많이 배우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그래도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 한국 투자하는 것, 미국 투자는 좀 꾸준했고, 한국 투자는 좀 제가 가치주를 많이 들고 있어서 좀 갑자기 오르고 이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투자 성적이 항상 플러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투자를 하고서 바로 또 하락장을 크게 한번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그리고 이제 또 2018년에 좀 올라갔다가 또 한번 그냥 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상승과 하락과 그리고 여러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주식도 한 5년차 6년차 되고, 이제는 내가 만약에 진짜 큰 하락장만 한 번만 겪으면 내가 주식을 그래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제가 저 자신한테 놀랐던 게,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돈을, 그래서 코로나 때 다 거의 투입을, 현금을 제가 항상 일정 비율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투입을 했고, 그리고 또 투자 부동산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거를 또 그때 거기다가 돈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억대 주주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 돈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도 다 두세 배 지금 점핑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4,500만 원으로 남편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걸 싫어했어요. 돈 자랑해서 뭐하나 했는데, 제가 요즘 투자 책을 쓰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내용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되게 이 직전에 되게 암울한 시기를 겪었어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나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수입이 있었던 것이, 조금씩 있었던 것이 그것마저도 다 끊긴 거예요. 코로나 돈줄이 막 막히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또 그때 김도사님 알아갖고 출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코로나 때 그러면은 이때 진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셀트리온에 투자해서 지금 한 2배의 수익을 제가 냈고,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돈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제가 인생에서 정말 말로만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가난했던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4,500만 원으로 시작한 나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입문하면서, 육아하면서 내가 재테크에 성공해서 이렇게 내가 부자 엄마가 된 이야기를, 이거는 정말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엄마 공부 코칭 협회를 지금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 세 가지를 목표로 이제 뛰려고 해요. 하나는 육아 독립.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에 성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육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 육아 독립,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 독립. 이렇게 힘들게 육아하면서도, 그리고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 독립. 이 자아 독립은 정말 내 삶의 진짜 소명을 찾고, 그리고 의식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 왜냐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이 성장되면서 이루어낸 모든 결과물이거든요. 이 모든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 뛸 건데, 앞으로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 제 이야기를 하나씩 다 풀어가 볼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제 투자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엄마를 이제
엄마를 타겟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내가 엄마로서 성공한 투자자이고 또 엄마로서 내 엄마가 되고 나서 내 모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육아라는 제게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시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설계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저를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도움이 앞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엄신 엄지원 작가였습니다.